옛날 옛적 한국의 강원도 고성 지역에는 한적하고 아름다운 해안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수려한 해안과 푸른 바다 그리고 우거진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주민들은 평화롭게 살아가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이어갔다. 그러나 마을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으니 바로 해안가에 있는 신비한 바위섬에 관한 이야기였다. 바위섬은 마치 용이 웅크리고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어 사람들 사이에서 용의 섬으로 불렸다. 마을 사람들은 섬에 올라가 본 적이 없었는데 이는 섬에 오르려면 매우 거친 파도를 넘어야 했기 때문이다. 섬에는 반짝이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회자되었지만 누구도 그 보물을 본 사람은 없었다. 어느 날 마을에 장사꾼 하나가 찾아왔다. 그는 자기 자신을 야심 넘치는 모험가라 소개하며 용의 섬에 올라 보물을 찾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장사꾼의 이름은 민수였고 그는 일단 말을 꺼낸 이상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결심을 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계획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민수의 열정적인 태도에 곧 호기심이 일었다. 마을의 어부들은 흔쾌히 민수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들은 민수를 배에 태워 거친 바다를 넘어 용의 섬까지 데려갔다. 섬에 도착한 민수는 마치 자신이 전설 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신비롭고 기이한 형상의 바위를 하나하나 살피며 보물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좋기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실망한 민수는 잠시 길을 멈추고 주변 경관을 둘러보았다. 그러던 중 용의 몸을 닮은 바위 틈새에 자라나 작은 나무 아래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고대의 주전자였다. 민수는 주전자를 들고 그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주전자에서 거대한 연기 구름이 피어오르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다. 연기 속에서 나타난 것은 거대한 용의 형상이었고 그는 민수에게 보물이 아닌 지혜와 용맹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했다. 그 대신 이 해안과 사람들을 지킬 것을 약속하라고 했다. 민수는 잠시 고민했지만 마을 사람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용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후로 민수는 강인한 어부로 다시 태어나 마을을 지키며 용의 섬에 관한 전설을 이어나갔다. 그와 함께 고성 마을 사람들은 그 신비한 해안과 더욱 가까워지며 지혜롭게 살아갔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사천 지역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자원으로 유명했습니다. 사천에는 영호라는 큰 호수가 있었는데 어부들은 이 호수를 중심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호수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수 속에 거대한 용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용이 나타나면 불운을 피할 수 있다고 믿으며 때때로 호수에 제물을 바치곤 했습니다. 하루는 마을의 젊은 어부 현수가 저녁 노을 속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물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현수는 호수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작고 아름다운 반짝이는 구슬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호수에서 거대한 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용은 현수에게 다가와 조용하면서도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간이여, 내가 가진 이 구슬은 나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다. 당신이 이 구슬을 가졌다면 이제 사천의 운명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현수는 당황했으나 용의 말을 경청하고 구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용은 현수에게 구슬을 다루는 법과 그 힘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구슬은 사천의 자연을 보호하며 사람들에게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구슬의 힘을 남용할 경우 엄청난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수는 용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며 구슬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사천은 번영하게 되었고 호수의 물고기도 풍성하게 늘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현수의 헌신에 감사하며 그의 명성을 높이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욕심 많은 사람들이 이 구슬을 차지하려고 했고 그로 인해 사천은 다시 한번 불안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늘에서 비단옷을 입은 아름다운 선녀가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구슬의 힘을 다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선녀는 사천 사람들에게 구슬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며 그들의 욕심을 경고했습니다. 이에 감명받은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구슬을 용의 축복으로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슬을 되찾은 용은 선녀와 함께 사천의 평화와 안정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후로도 용과 선녀는 사천 사람들을 지켜보며 이 지역의 보호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전설은 세대를 거듭하며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사천의 용호 근처를 걷다 보면 가끔씩 물결 속에 아련한 빛이 비치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용과 선녀의 축복이 여전히 이 지역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욕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가르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태안의 해안가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살아가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와 숲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이곳에서 평화롭게 생활했지만 오랜 전설 때문에 아이들은 광대한 숲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에 따르면 숲속 깊은 곳에는 밤이 되면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차는 빛의 숲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의 숲에는 강력한 마법을 지닌 신비한 생물들이 살아가며 자신들이 지키는 보물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전해 내려왔습니다. 특별히 달이 가장 밝게 뜨는 날에는 그 생물들과 마주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높다고 했지요. 태안에는 주인공인 어린 소년 윤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항상 그 빛의 숲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을의 친구들은 모두 숲에 대해 무서워했지만 윤호는 호기심이 가득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빛의 숲을 탐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달이 환히 비추던 밤 윤호는 몰래 숲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윤호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가까워질수록 그곳에선 작지만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윤호는 출발한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씩 숲속으로 들어가자 나무들이 점점 더 빼곡해졌고 달빛이 마치 마법처럼 반짝이는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윤호는 두려움보다는 설렘에 차서 숲 깊은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를 시간 뒤 윤호의 앞에 펼쳐진 것은 정말로 환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빛의 숲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색으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숲속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신비한 빛의 근원을 찾기 위해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마주하게 된 순백의 사슴 백록을 만났습니다. 이 사슴은 빛의 숲을 지키는 수호신이자 마을의 전설 속 존재였습니다. 백록은 윤호가 다가가자 그의 긴 민첩한 다리 사이를 걸어 은은한 금빛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린아이여, 이 숲에 들어오는 것은 당신이 처음이 아닐 터 무슨 연유로 이곳에 왔는지 알고 싶소. 윤호는 마음속의 호기심과 모험을 향한 열정을 이야기했고 백록은 그의 진실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백록은 윤호에게 이곳이 단순한 전설 속 장소가 아닌 자연의 신비로움과 평화로움, 공존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윤호는 이 대화를 통해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고 이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빛의 숲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며 자연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윤호는 그 경험을 평생의 이야기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호의 모험 이야기는 태안의 전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태안의 마을은 더욱더 풍요롭고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호가 마주했던 빛의 숲은 신비한 이야기로 전해지며 태안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삼척의 맑고 푸른 바다에 연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대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착하고 성실한 어부 혜성이라는 청년이 있었답니다. 혜성의 꿈은 바다에서 큰 물고기를 잡아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나누어 주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혜성은 새벽부터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바다를 돌아다녔지만 빈 그물만 늘어날 뿐 물고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혜성은 해가 저물 때까지 열심히 그물을 던졌다가 걷어 올렸지만 결국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했죠. 그날 밤 혜성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고단한 마음에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창밖으로 밝은 빛이 비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무언가에 이끌린 듯 혜성은 빛을 따라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눈부시게 빛나는 용왕을 만났습니다. 용왕은 금빛 비늘이 반짝이는 용으로 해맑은 미소를 띠고 혜성에게 다가왔습니다. 용왕님, 왜 저에게 오셨습니까? 혜성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용왕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바다를 지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너에게 보답하고 싶음에 물고기를 잡아 마을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너에게 특별한 힘을 주겠다. 그리하여 용왕은 혜성에게 신비로 그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물은 평범해 보였지만 용왕의 힘이 담겨 있어 그물이 던져지는 곳마다 물고기들이 스스로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 혜성은 용왕의 그물을 가지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물을 던지자마자 그의 눈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들이 그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혜성은 기쁜 마음으로 배를 가득 채워 마을로 돌아왔고 그의 넉넉한 수확은 마을 모두에게 큰 기쁨과 풍요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혜성에게 감사하며 함께 축제를 열고 용왕에게도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날부터 혜성은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그와 그의 가족은 따뜻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혜성은 용왕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진심으로 바다를 아끼고 보살피며 자연을 존중했습니다. 덕분에 삼척의 바다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아름답고 풍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혜성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삼척의 사람들은 항상 스스로의 몫을 다하면서도 자연의 위대함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